좋은 저녁입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눈을 감으세요. 이제 마음이 우주를 여행하도록 허락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멀리 오리온 자리의 심장부로 날아갈 겁니다. 만약 저 멀리 떨어진 빛의 점들 중 하나가 그저 조용히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관측하고 심지어 소통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외딴 행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별도, 그래선 안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바로 그 별에 대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는 우주에서 과연 혼자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 변칙 현상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미스터리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세요. 이것은 오리온 자리의 이상 현상에 대한 수면 강연입니다. 우리가 이 변칙 현상 자체에 깊이 몰입하기 전에 상상 속의 망원경부터 조율해 봅시다. 사냥꾼으로도 불리는 오리온 자리는 일렬로 늘어선 세 개의 밝은 별로 모두에게 친숙합니다. 천문학자들에게 오리온 자리는 가스와 먼지 구름 속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거대한 우주의 요람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별빛을 분석하여 이들을 연구합니다. 빛의 스펙트럼은 화학적 구성 성분을 알려주며 밝기의 변화는 별 내부의 과정이나 궤도를 도는 행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이미 연구되었으며 엄격한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천문학자들은 수백만 개의 별의 행동을 묘사하는 상세한 목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정비되고 이해하기 쉬운 지식 체계 속에서 갑자기 기존의 어떤 모델에도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모든 규칙의 위반, 즉 예외적인 현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산꼭대기에 위치한 천문대에서의 고요한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와서 벤스 박사라고 부를 이 천문학자는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일상적인 하늘 스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은 수천 개의 별의 밝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중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한 황색 외성이 계속해서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밝기 감소 현상은 불규칙적이었고 그 폭이 깊었으며 주기성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고 또 다른 망원경의 관측 결과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다른 천문대들 역시 이를 확인했습니다. TSO 2701로 명명된 저 별에서 설명 불가능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가능한 모든 자연적 원인을 검토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병왕성, 타비의 별처럼 해성 무리가 지나가는 현상, 혹은 행성의 충돌 등. 그러나 어떤 모델도 관측된 현상을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별은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빛을 조절하며 마치 스위치처럼 가지고 노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믿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연적인 가설들이 하나둘씩 기각될수록 연구자들은 기존 물리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던 젊은 전파 천문학자들은 과감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수동적인 관측을 멈추고 말 그대로 막대기로 쿡 찔러보는 시도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별을 향해 강력한 전파 펄스를 쏜 뒤 그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시도였지만 오랜 논쟁 끝에 마침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전파 망원경은 TSO 2701을 향해 소수 수슈제 배열이 담긴 짧은 신호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호가 발사된 직후 별의 무질서한 깜빡임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별은 응답하듯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고 수학적으로 계산된 주기성이었습니다. 별은 인류가 보낸 것과 똑같은 소수 배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2, 3, 5, 7, 11.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의 보편적인 언어인 수학적 언어를 통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과학계는 격렬하게 동요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접촉이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접촉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는 희열과 공포의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관찰자라 명명된 그 천체와의 대화는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관찰자는 이진 코드로 정보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도형과 화학의 기초를 먼저 보냈고, 이어서 우리 생명의 근본적인 코드인 DNA 분자 구조의 이미지까지 전송했습니다. 이는 관찰자가 우리 삶의 근본을 꿰뚫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인류는 과학 데이터와 베토벤 음악을 포함한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아 화답했습니다. 관찰자의 응답은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는 광속의 한계를 완전히 무시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 수준을 증명했습니다. 그 내용물은 놀라운 정밀도로 우주에서 촬영된 지구 이미지들이었습니다. 피라미드, 만리장성 등 인류 문명의 흔적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인류 역사의 참혹한 기록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전투, 그리고 그 마지막 방점은 히로시마 상공에 피어난 핵버섯 구름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하고도 잔혹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공격적인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후 관찰자는 침묵했습니다. 인류에게는 무거운 깨달음만이 남겨졌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아주 면밀히 우리를 감시해왔으며 그 관찰자는 자신들이 본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관찰자의 침묵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인류는 큰 충격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의 위협, 어쩌면 공동의 시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건은 인류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협력과 군비 축소,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관찰자는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접속했습니다. 그는 중력파를 이용해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과 함께 최후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시공간에 웜홀을 생성하여 항성간의 순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설계도였습니다. 설계도와 함께 온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이것은 도구이지 무기가 아니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그 직후 관찰자가 머물던 TSO 2701 2701 별이 꺼졌습니다. 밤하늘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관찰자는 우리를 신으로 만들 수도 혹은 파멸시킬 수도 있는 기술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기술 소유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과 자칫하면 새로운 전쟁으로 번질 뻔한 위기를 겪은 끝에 마침내 지혜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정복자가 아닌 신중한 탐험가로서 별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어느 은하계 도서관에서 관찰자 The Observer의 비밀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우주에는 그 어떤 고등 종족기나 심판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직 시간의 법칙만이 존재했습니다. 특정 수준에 도달한 문명은 자신의 과거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리온 성운에서 온 신호는 외계인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스스로가 먼 미래로부터 자신들에게 보낸 메아리, 즉 경고였습니다.
선조들이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죠. 순환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주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다른 문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의 심연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우리 자신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별들 속에서 찾으려 했던 모든 해답은 사실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드디어 오리온 성좌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 막을 내립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허구 픽션이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성을 갖춘 존재란 무엇을 의미하며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 인간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TSO 2700일의 수수께끼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의식을 상징하는 메타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 직관, 이성의 목소리처럼 내면에서 오는 신호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들 앞에서 매 순간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관찰자 더 옵저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접촉은 바로 더 나은 나와의 연결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과연 인류는 관찰자들의 지식 선물을 받고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